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지난 시간 비타민에 이어서 오늘은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타민 D와 E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비타민 D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영양소였습니다. 비교적 근래 연구로 다양한 기능성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만, 당뇨 등과 관련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면역 기능, 대사증후군, 심혈관, 소화기, 호흡기의 건강뿐 아니라 치매와 암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D가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비타민 D의 수용 약자로 VDR이 존재해서 마치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용체는 비타민 A 수용체와 함께 세포막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 핵에 존재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통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즉,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라는 뜻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비타민 D를 많이 보충할수록 유전자 발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양소와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분자 영양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E는 지방 성분을 산화로부터 보호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중에도 지방이 있고 또 세포막에도 지방이 있죠. 우리 몸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에서의 항산화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세포막에 있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보호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를 보호하는 것이죠. 뉴트라이트 오메가3 제품에도 비타민 E가 있죠. 바로 오메가3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9월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3 제품 20개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뉴트라이트 오메가3 제품들의 비타민 E 함량이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제품 안의 오메가3뿐 아니라 세포막의 오메가3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영양소가 노화로 인한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유해산소가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타민이 핵심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계와 미네랄이 중요한 항산화 효소계입니다. 그림처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논문에서 DNA 복구의 핵심 영양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셀레늄과 아연, 비타민 C와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 시스템의 핵심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충분하면 산화 대사산물 감소, 텔로미어의 유지, DNA 회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 DNA 손상, 유전자 변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셀레늄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집니다. 항산화 효소인 GPX가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GPX는 셀레늄을 포함한 단백질, 즉 셀레노 프로테인의 일종입니다. 셀레늄은 정상 수준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비정상 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양에 대한 화학 치료제로 이용이 됩니다. 산화를 억제하는 셀레늄이 종양세포에서는 산화를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셀레늄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그네슘은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300여 가지 효소의 작용에 필요하고 에너지 단위인 ATP와 복합체를 형성해서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또 에너지 대사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요. 칼슘이 근육의 수축을 담당하고 반대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담당해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고 있죠. 마그네슘에 대한 최신 연구들에서는 마그네슘의 부족이 염증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NF-카파비나 C 반응성 단백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세포 중 하나인 비만세포 안에 히스타민 등 독성 물질이 유출되어서 혈관 내피의 기능 장애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신경계 염증에 마그네슘이 관여하는 부분도 포함시켜 놓았으니까요. 내려받게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의 밀양영양소 정보센터에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몰리브덴의 기능을 화면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몰리브덴은 아황산염 산화효소, 알데히드 산화효소의 주요 인자인데 아황산염과 알데히드는 체내에서 독소로 작용합니다. 이 효소들이 독소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잔틴 산화효소는 잔틴을 요산으로 전환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요산 역시 중요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생성이 되면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몰리브덴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되는 그러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MARC라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면서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산화질소, NO의 생성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종합해보면 몰리브덴은 체내에서 항산화, 해독을 담당하는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루지 않은 미네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최신 연구들도 매우 많은데요. 중요한 점은 영양학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에 대한 새로운 기능성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양소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